네. 자,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게 깎을 식자야. 그러니까 별이 있는데 이 네. 별의 일부를 행성이 돌면서 가릴 수 있지. 네. 가리면은 밝기가 어두워지겠지. 네. 그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이 별 주변에는 행성이 있구나라는 거야. 그걸 알아내는 거야. 지금 제목이야. 외계 행성 탐사법이니까 행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자, 식현상 이용을 하는 방법에는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중심별의 앞면을 지날 때 중심별의 일부가 가려지는 식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별기 변화를 관측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의 일부가 가려져요.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별 주변에는 행성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은 별을 많이 가리겠지. 네. 그리고 자,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 변화가 크므로 행성의 존재를 알기 더 쉽죠. 네. 존재를 쉽게 표현하는 거야. 알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관측자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가장 효과적이야. 자,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별이 있는데 별의 행성이 이렇게 돌아. 그러면 요 앞에 이렇게 들어갈 때 가려지지? 네. 그럼 앞에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 앞에서. 네. 그래야 가려지는 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근데 밑에서 본다고 해봐. 밑에서. 가려져?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잖아. 이거는 궤도면에 대하여 수직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요 궤도면에 요 면하고 나란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행성이 자, 이 별을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도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가려지는 게 안 보이죠? 네. 이럴 때 거의 나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완벽히 나란하지 않고 약간은 틀어져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나란할 때 효과적이다. 자,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가 크게 감소해 탐사가 효과적이다를 위해서 썼죠. 네. 그 다음에 자,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을 분석하면 네 번째 식현상 시 자, 행성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을 분석하잖아.
행성의 대기 성분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스펙트럼 배웠었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자, 이게 별이야, 별. 항성이라고 불러요, 항성. 그리고 행성이 이렇게 돈다라고 보자. 자, 여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려지지, 요만큼. 네. 자, 그럴 때, 자, 이게 이제 시간이고, 이게 밝기인데, 밝기가 일정하다가 행성이 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어두워져. 그러다가 쭉 일정하다가 또 다시 빠져나오면서 밝아졌다가 이렇게 되거든. 네. 자, 그랬을 때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행성의 크기가 결정하죠. 네. 얼마나 가리느냐야. 즉 행성의 반지름이 결정하는 거야.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면적은 가리는 면적은 4배가 되는 거다. 네. 자, 요거는 뭐가 결정할까? 행성의 공전 주기가 결정을 해요. 알겠니? 네. 만약에 행성이 하나가 아니라 2개라면 이런 그림들이 여러 개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되다가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되다가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될 수 있겠지. 네. 이게 행성 A, 이게 B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행성 A의 공전 주기가 되지. 그치? 한 바퀴 삥 돌아서 가리기 시작하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가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행성의 공전 주기도 계산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자, 이게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불러. 이해됐지? 네. 자, 2번째.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선 속도 변화 이용. 자, 이거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이거야. 접근하는 빛. 접근하는 빛은 청색 편이가 일어나요. 자, 청색 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빛 파장보다 짧게 관측이 돼. 그럴 때 청색 편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시선 속도를 있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에게 후퇴하는 빛은 적색 편이가 일어나요. 실제 빛 파장보다 길게 관측이 돼요. 관측을 하면 자, 이거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야. 자, 이렇게 되는 걸 이용하는 건데 자,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서로 공전할 때야.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서로 공전할 때 사용이야. 자, 서로 공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 이때 시선 속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자, 행성의 이 별에 딸려 있는 행성의 질량이 크고
별에 가까울수록 별빛의 떨림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떨림이 커진다. 이 떨림이 커진다라는 말은 편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거기에 그런 말 나와 있니? 이번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커져 행성의 존재하기를 확인하기 쉽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도 역시 관측자 시선 방향과 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할 때 효과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수직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어. 수직일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니? 네.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설명으로 해볼 테니까 한번 봐봐. 네. 자, 바깥에 도는 게 행성이고 안에 도는 게 항성이야, 별. 그런데 자, 별이 이렇게 네 군데 위치가 있고 행성도 네 군데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봐. 관측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자, 이렇게 쳐다볼 때 자, 잘 보면 별이 이렇게 공전한다 그러면 이제 행성도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이게 T1이잖아. 그러면 행성은 이게 T1이야. 그 다음에 이게 T2면은 얘가 T2. 얘가 T3면은 행성은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얘가 T4면은 얘가 여기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가 지구가 있는 거니까 관측자가 별이 여기에서는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지. 자, 그러면 관측자가 볼 때 왼쪽 T3는 자, 나에게 접근하는 빛이니까 얘가 청색 편이가 일어나는 위치야. 그리고 여기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그리고 T1이 적색 편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시선 속도는 플러스. 자, 어떤 그림은 이렇게도 나와. 자, 이게 0일 때 이게 시선 속도야. 시선 속도가 이렇게 표현될 경우가 있거든. 자, 그러면 자, 시선 속도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플러스로 가장 시선 속도가 클 때는 멀어질 때 여기가 T1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T2. 그 다음에 여기가 T3. 여기가 T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선 속도 그림으로는. 이해돼?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별이 이렇게 돌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 때는 가까워지는 쪽이지.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값이 나와. 알겠니? 이런 현상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행성의 유무를 알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또
자, 식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어. 봐봐. 자, 식현상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식현상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봐봐. 자, 별이 T2에 있을 때, 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별인데, 이게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네. 행성이 여기 있을 때, 네. 그러면 별이 가려지는 거지. 네. 자,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는 T2에 있을 때, 네. 행성 앞쪽, 별 앞쪽에 행성이 지나지. 서로 네. 스쳐 지난단 말이야. 네. 얘는 이렇게 지날 때 얘는 이렇게 지나가지. 네. 스쳐 지날 때 잠깐 가려지겠지. 네. 그래서 식현상을 이용할 때 밝기 변화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순식간에 쭉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쭉 가다가 다시 쭉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 네. 그러면 봐봐, 요게 T2야. 네. 여기도 T2야. 네. 그러면 요 점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네. 그래서 여기가 T3, T4, 이게 T1. 네. 그러면 요게 공전 주기가 되죠. 네. 자, 이걸로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이용이다 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주변에 있는 행성이 질량이 크고 별에 가까울수록 이 도플러 현상, 청색편이, 적색편이가 더 크게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식현상 그리기 58페이지에 요 그림 하나 그리란 얘기야.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자, 이거는 어느 때 이용하는 거냐면 가까운 별, 이거를 중심별이라고 불러. 가까운 별의 행성 유무를 자, 배경별, 이거를 먼 별이라고 표현할까? 먼 별, 이게 배경별이라고 불러. 먼 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하여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배경별은 가장 밝을 때가 한 번 나타나요.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나타나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 때 배경별의 밝기 변화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자, 단점은 하늘을 계속 관찰해야만 알 수가 있어. 밝기가 딱 한 번 변하니까 그거를 계속 관찰을 해야만 알아내지. 자, 그게 이제 선생님은 책의 내용하고 좀 다르게 그려볼 테니까 봐. 여기가 지구가 있어요. 여기에
중심별이 있어. 네. 자, 배경별이 움직여. 네. 여기에 배경별이 이렇게 움직여가요. 요 뒤쪽이 배경별. 자, 이렇게 움직여가는데, 자, 뒤쪽에 봐봐. 앞에 중심별이 굉장히 밝은 별이 있는데 배경별이 자 있는지 없는지 잘 관측이 될까? 아니. 잘 관측이 안 되겠지. 네. 왜냐하면 가까운 별이 굉장히 밝으니까. 네. 근데 있지 그래도 배경별에 별빛이 지구에 들어오기도 하지. 네. 실제로 배경별 여기에서 나온 빛은 일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지구에 도착 안 해야 되지. 네. 근데 이 배경별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오다가 중심별 쪽을 지나면서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면 지구로 들어올 수 있어. 자, 그런데 가운데 온 요 별은 있지? 이렇게 출발한 빛도 지구에 도달할 수 있고 중력을 받아서 휘어지니까 네. 밑으로 출발한 빛도 지구로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휘어질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요 빛은 이렇게 진행한 별만 지구로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밝게 보이는 거야. 요때가 가장 밝게 관측이 되는데 네. 자, 이때 만약에 이 중심별에 네. 행성이 있다. 네. 이 행성이 있으면 별빛이 저 행성에 중력을 또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빛도 지구로 들어올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밝기 변화를 관측할 때 네. 자, 여기는 뭐냐면 중심별에 행성이 없을 때 배경별 밝기예요. 자, 시간에 따라 배경별 밝기가 이렇게 아주 날씬하게 대칭으로 변해. 이때가 제일 밝은 거야. 네. 이거는 중심별의 행성이 없을 때잖아. 네. 중심별의 행성이 없을 때 배경별 밝기를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중심별에 행성이 있을 때 중심별 행성이 있을 때 배경별 밝기. 자, 이게 이렇게 되다가 이런 데서 뾰족 이렇게 튀어나와. 자, 요런 것들이 바로 행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심별에는 행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은 자, 배경별을 움직이고 중심별을 고정시켰죠. 네. 근데 문제는 배경별을 고정을 시키고 중심별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어. 자, 여기가 지구가 있고 자, 이 중심별이 네. 배경별이 여기 있고 이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도 똑같이 해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선생님은 저 그림에서는 중심별을 가만히 두고 배경별을 뒤에서 움직였지만 네. 어떤 문제는 배경별을 고정시키고 중심별을 이동시킬 수 있어. 여기에 행성을 가진 채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도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 자, 이게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 자, 직접 관찰하려면 너무 멀리 있으면 관찰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별일 때, 자, 이게 별이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지구가 있잖아. 그러면 별빛을 차단하는 차단막을 하나 형성을 해요. 그러면 별빛은 지구에 안 들어오지. 네. 그런데 자, 여기에 행성이 돈다라고 해봐. 자,
이게 수직이든 또는 수평이든 상관이 없어. 여기에 별빛이 이렇게 돼서 반사되고 또는 여기에 별빛이 반사돼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겠지. 네. 이렇게 해서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중심별의 별이 행성에 비해 너무 밝음으로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찾는다 그랬죠. 네. 그리고 행성의 존재를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며 분광 관측으로 대기 성분도 알 수 있고 너무 먼 중심별인 경우에는 직접 촬영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네. 됐지? 네. 자, 이게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외계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어야 하느냐? 그게 외계 생명체 탐사로 나와 있어. 자, 외계 생명체 탐사는 네. 이걸 알면 돼요.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외계 생명체도 그런 조건에서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줄 거야.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야.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는 영역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불러요. 자,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 별과 즉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있다. 지구는 현재 1AU라고 하는 1천문단위의 거리에 있는데 자, 이 거리보다 5% 현재보다 5%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태양에 가까워졌다는 얘기지. 네. 물은 기체로 존재해요. 이게 0.95AU가 되겠지. 네. 5%니까. 그 다음에 15% 멀어지면 물은 멀어졌으니까 추워져. 고체로 존재해요. 1.15AU가 돼. 자,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는 0.9에서 1.15AU 요 사이가 생명 가능 지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네. 자, 액체 상태의 물이 하는 역할은 거기에 자, 그냥 읽어볼 테니까 봐. 물은 비열이 크므로 체온 유지에 유리하고 네. 물의 증발열이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리지. 네. 땀이 마를 때 시원해지잖아. 네. 체온 조절에 유리하고 그리고 물은 극성 물질로 굉장히 많은 물질을 잘 녹여. 우리 혈액도 많은 물질을 녹여서 운반하지. 네. 이런 게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거는 쭉 읽어본 걸로 끝내고 두 번째. 네. 두 번째,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태양이 수명이 꽤 길어. 네.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요. 자, 태양의 수명은 약 90억 년 중 태양의 나이 46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충분히 몇십억 년은 더 태양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러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긴 중요한 이유. 이렇게 태양의 수명이 길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생명체가 출현한 다음에 진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있어. 네. 자, 그러면 외계 생명체도 마찬가지지.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에 생명체가 있으려면 그 행성이 존재하는
그 별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야겠구나 이런 얘기가 돼.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중요해.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경우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쉬울까? 이런 얘기야. 자,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별의 광도가 커지지. 자, 광도는 배웠어. 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총량이야. 자, 생명 가능지대는 별과 더 멀어지겠죠. 네. 멀어지고 그 폭은 넓어져요. 생명 가능지대 폭은 넓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진화 속도가 빠르다 그랬지. 네. 자, 속도가 빠름으로 생명체가 출현 후 진화에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질 수가 없어. 자, 생명체가 진화하기 전에 이미 별이 진화를 해서 별이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온도가 얼마나 높겠어. 우리 태양보다 매우 질량이 큰 별은 초신성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그때 만들어진다 그랬지.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행성에 생명체 존재할 수 있겠어? 다 싹 날아가 버리겠지? 네.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두 번째, 태양보다 네.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 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별의 광도가 작아져요. 네. 자, 생명 가능 지대는 어때? 가까워져. 지대는 가까워지고 그 폭이 좁아져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 별의 행성이 가깝잖아? 네. 가까워 인력이 커져요. 크게 작용하므로 자, 행성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져. 밤낮의 변화가 사라져요. 자, 그러면 자, 낮은 곳은 항상 낮이고 밤인 곳은 항상 밤이야. 달과 같이 변하거든. 그러면 이게 봐봐. 이게 별인데 여기에 행성이 이렇게 반을 쪼개놓고 여기는 별빛을 잔뜩 받지만 여기는 별빛을 안 받아. 그러면 별빛을 받는 쪽은 계속 별빛만 받으니까 막 수백, 막 10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뒤쪽은 별빛을 못 받으니까 뭐 마이너스 100도까지 막 내려가고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거리고, 네. 자, 이게 별의 질량인데, 자, 별의 질량이 이게 태양을 1이라고 우리가 보통 할 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요게 생명 가능 지대야. 자, 그랬을 때 지구는 여기에 있어. 자, 그러면 지구는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질량이 이만큼 작아졌다고 해봐. 그러면 지구는 이 위치니까 생명 가능 지대 바깥으로 벗어나지. 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어. 그 다음에 자, 별의 질량이 이렇게 됐다고 해봐. 자,
이러면 어때? 여기는 생명체 가능지대 앞으로 벗어났지? 네. 별의 질량이 이렇게 크면은 저 지구도 생명 가능지대에서 벗어나고 물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요게 바로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것은 읽어보자. 적절한 두께의 대기가 존재해요. 네. 그 대기가 하는 역할은 거기 써있지. 네. 적절한 온실 효과로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고 동식물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요. 그리고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지. 네. 그 다음에 운석과 직접 충돌하는 걸 막아주잖아. 네. 이런 것들이 대기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공정궤도 이심률이 작다라는 거는 네. 자, 지구의 연교차가 작다라는 거야. 연교차가 너무 크면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들겠지. 네. 겨울이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뜨겁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각이 있다. 계절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자, 위성인 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달에 의해서 자, 지구에는 조력 에너지가 존재하지. 네. 그게 조석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다 생태계를 더 다양하게 해주거든. 이런 것들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야.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도 이런 조건이 있으면 존재하기 유리하겠구나 이런 거지. 그렇게 배우면 돼. 거기는. 그래서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네. 자, 우선 거기까지 질문 있어? 아니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 장 넘겨볼까요? 네. 자, 외부은하. 자, 오늘은 61페이지 외부 은하까지만 배워도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은 빅뱅 우주로, 아니야, 그 외부 은하까지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치?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부터 우주의 미래까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이제 또 네. 한동안 문제 푸는 걸로 하자. 네. 이 3단원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단원이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 잘 외워야 돼. 네. 자,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바깥의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불러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허블의 은하 분류. 자, 무엇에 따라 분류했어? 모양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 분류를 했어요. 이게 허블의 은하의 분류 방법이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동그란 은하부터 해서 이게 찌그러져.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 이걸 E0라고 해서 가장 많이 찌그러진 걸 E7 이거를 타원 은하라고 불러. 타원 은하에서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게 있는데 S0라고 표현돼 있죠? 네. S0는 거의 안 나와. 자, 여기에서 자, 중심이 크고 나선팔이 많이 휘감겨 있는 게 있거든. 네. 이거를 SA. 그 다음에 중심이 좀 작고 나선팔이 이렇게 휘감겨 있는 걸 SB. 그 다음에 중심이 쬐끔하고 나선팔이 이렇게 휘감겨 있는 거를 SC형. 이거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불러.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막대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막대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휘감겨 있는 거를 SBA. A가 소문자로 표현되어 있나? 네. 소문자로 쓰자. 이걸 ABC를 선생님이 대문자로 썼네. SA, SB, SC. 그 다음에 SBA.
그 다음 중심이 좀 작고 막대가 나와서 막대에서 팔이 휘감겨 있는 SB B형. 네. 그 다음에 SB C형. 이거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돼. 그 다음이 네. 불규칙 은하. 자, 요게 바로 이 모양에 따라 분류한 허블의 은하야. 자, 그러면 타원 은하부터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거 외워야 돼. 네. 밑에 설명 나와 있죠. 네. 자,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된다. 타원 은하 한번 볼까요? 모양이 9에 가까운 이제로 가장 납작한 E7으로 분류를 하는데, 자, 질량 작고 나이가 많다. 이게 중요해. 나이 많다. 그리고 나이 많은 별은 붉은색 별이 많아요. 그 다음에 타원 은하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어. 성간 물질이 많아야 별이 생기거든. 네. 그래서 타원 은하는 별이 거의 생기는 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 나와 있지. 네. 별의 탄생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나선 은하. 자, 나선팔 유무에 따라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하는데, 나선팔이 감긴 형태하고 중심의 크기에 따라 A, B, C로 분류하죠. 네. C형이 가장 느슨하게 감겨 있고, 네. 자, 나선팔에는 성간 물질이 많아요. 그리고 별이 탄생하는 별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나선 은하의 나선팔에는 젊은 별이 많아. 근데 중심은 늙은 별이 많아요. 붉은색 별. 알겠니? 네. 그리고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 다음 불규칙 은하. 자, 이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 구조가 없어요. IRR로 표현을 해. IR. 그 다음에 규모가 작고 성간 물질이 되게 많아. 그리고 얘네는 젊은 별, 푸른색 별이 많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대로. 네. 됐니? 네. 자, 이거는 허블의 은하 분류야. 네. 자, 특이 은하를 외워야 돼. 특이 은하. 자, 특이 은하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전파 은하. 자, 전파 은하는 말 그대로 전파가 어마어마하게 방출되겠죠. 네. 자, 전파 은하 일반 은하보다 수백만 배, 수십에서 수백만 배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다.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밑줄 한번 가볼까요? 가시광 영역으로 관찰하면 무슨 은하로 보인다? 타원은. 타원 은하. 근데 전파 영역으로 보면 네. 자, 로브와 Z와 중심이 관측이 돼요. 자, 로브는 거기에 뭐라고 나 있어?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로브. 그 네. 다음에 중심액과 로브를 연결하는 Z. 맞니? 네. 자, 그리고 Z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나 물질의 흐름을 Z라고 한다. 나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돼. 중심에 무엇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홀.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그러니까 가시광 영역으로 보면은 타원 은하처럼 보이는데, 자, 이건 가시광으로 보는 거고, 전파 영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둥근 로브라는 게 있고, 네. 중심액이 있는데 이 중심액에서 이렇게 연결된 이걸 Z라고 불러요. 이 Z가 관찰이 돼. 거기 한번 봐봐. 61페이지의 그림. 중심부에서 양쪽에 붉은 주머니 모양 같은 로브가 있고 그걸 연결하는 긴 줄이 보이지? 네. 그게 Z야. Z는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네. 자, 이거를 우리는 전파 은하 외워야 돼, 이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이퍼트 은하. 자, 세이퍼트 은하의 방출선이 매우 넓게 관측된다라는 게 나오지? 네. 자, 보통의 은하보다 아주 밝은 방출선으로 보이는 은하, 이게 바로 세이퍼트 은하의 가장 큰 장점, 특이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방출선이 거기 파장 영역이 있죠. 네. 뭐 이렇게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고 뭐 굉장히 여러 군데 영역에서 나타나지. 네. 그래서 방출선이 매우 넓은 영역에서 방출이 되는 것, 이거의 세이퍼트 은하의 가장 특징이다. 자, 그리고 자, 거기서 보면은 가시광 영역으로 관찰하면 뭘로 보인다? 나선은 어렵지. 나선 은하처럼 관측이 돼. 네. 근데 역시 얘도 중심부에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 자, 그 다음에 퀘이사야. 음. 자, 퀘이사는 자, 지금 알려진 은하 중에 네. 가장 적색 편이가 크게 관찰되는 은하예요. 자, 적색 편이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빛에서라 그랬지. 네. 그래서 이 퀘이사는 후퇴 속도가 굉장히 큰 은하라고 부르거든. 자, 퀘이사 한번 보자. 매우 멀리 있어 별처럼 보이지만 네. 일반 은하의 수백 배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고, 자, 거기에 1번 봐봐. 적색 편이가 매우 크며라고 나와있니? 네. 후퇴 속도가 매우 크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거리가 100억 광년 이상인 것도 발견이 된다. 그리고 모든 파장 영역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은하 전체에 대한 중심의 강도가 세이퍼트 은하보다 더 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은하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네. 중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분량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도 역시 중심에 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홀이 있을 것 같죠.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 그 다음에 충돌 은하예요. 자, 은하가 충돌한다 이런 얘기잖아. 네. 원래 은하 간에는 다 멀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네. 충돌하는 은하가 있어. 그래서 특이 은하야. 자, 우리 은하하고 누구?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은하. 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충돌 은하인데 달 간의 충돌은 없어요. 은하와 은하가 충돌한다 그래서 별 간의 충돌은 없는 이유가 네. 별 간의 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별 간에 이제 성간 물질이라는 것들이 있겠지. 네. 걔네들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거기 한번 볼까? 은하가 가까워져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은하가 충돌 은하. 은하는 하더라도 별끼리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별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대한 분자구름이 충돌하여 한꺼번에 별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은하의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충돌 은하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특이 은하였어요. 자, 허블의 은하 분류는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한 것과 그것에 들어가지 않는 특이 은하 4가지를 알아두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없어요?